손에 땀을 쥐게 하는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은 떨어졌죠. 떨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으며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한때 28,000달러 선까지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32,000달러까지 올라온 상황. 4시간 봉 차트를 보셨을 때 하락 때 나왔었던 리액션이 나쁘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위안을 삼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오늘 준비된 소식들과 함께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제 동향에 관한 것입니다. 연준의 총재들이 각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뉴욕 연은 총재는 기준 금리 인상은 아직도 먼 이야기다. 그리고 또한 자산 매입 축소 같은 경우는 4분기 시작될지 아직까진 모른다. 그러면서 이빨을 까기를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대부분 일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 현재 중국 사악한 공산당들이 금융의 자유를 상징하는 암호화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를 하다 걸리면은 이제 끝장이 난다. 은행 계좌 즉시 말소 및 알리페이 평생 사용 불가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등이 다 함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에 활용된 계좌가 발견되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모가지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엄포를 놨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상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는 힘들어지겠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국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반등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회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채굴자들이 떠나고 난 후 스촨의 광경이라고 하는데요. 텅텅 비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 채굴 동립 만세! 자,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미국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 복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번에 또 찍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게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그 동시에 미국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꽁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되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F2풀의 공동 창업자인 춘씨가 자신은 최근에 1100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면서 앞으로 더 매입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중국 사람인데 굉장히 돈이 많은 중국인인가 봅니다. 공산당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연말까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톰리 씨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마. 침묵은 금이다. 다음으로 이어서 멕시코 3대 부호가 비트코인을 칭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만큼 신뢰할 수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전송이 쉬우며 전세기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돈 보내려면 항상 은행에서 은행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P2P, 그냥 보내면 됩니다. 자, 그 반면에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교수는 연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깠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나 신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은 통화도 아니며 뭣도 아니다, 엿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그는 2017년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비트코인을 칭찬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2017년도 때 비트코인에 몰빵했다가 크게 손절 친 사람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심술이 단단히 나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리플, XRP에 크게 투자를 했다가 손절 치고 나서 리가로 돌변해가지고 엄청난 도끼와 함께 욕을 해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데 계속해서 잡음이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엘살바도르 야당 측에서 몇몇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이 자식들 이거 매국노 아니야 이거.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엘살바도르 국민 대다수는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봤었던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전부 다 연출된 사기였단 말인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최근에 달러가 반등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무한대로 찍어내는 달러, 과연 언제까지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었던 마이크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회계상 손실액이 무려 7,7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부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줘가지고 우리 마이클 셀러 형님 체면 좀 살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윌리 우의 트윗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녹색 선이 바로 스트롱 핸드, 이 강한 손 장투자들과 약한 손 투자자들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 강한 손 투자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파란 선은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이 두 개의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저번에 이런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가 1월 하락이었었는데 예전과 비슷한 수치로 반등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45,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자,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달러 강세와 함께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의 예상대로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아래까지 다녀왔습니다. 과연 지금부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차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와이코프 이론 중에 재축적 이론인데 지금 보시면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스프링, 이전 저점을 뚫고 떨어졌다가 강하게 반등하는 스프링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스프링 단계가 맞다라면은 확 튀어 오르면서 5만 불대까지도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희망의 회로를 오늘도 반짝반짝 거리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에 있었던 주요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깨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턱걸이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굿세어라 비트코인, 이 추세를 꼭 지켜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일단 비트코인의 첫 번째 저항은 33,444달러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뚫어야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해서 유명 분석가죠. 케일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지난 2011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그 전부터 꾸준히 업데이트 해온 모습을 보시면 그래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모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트가 비슷하게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케일로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어서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축구협회가 NFT 플랫폼 소레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글로벌 경매사죠. 소도비가 다이아몬드 경매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주소 숫자가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더리움을 팔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티멘트에 의하면 거래소 내에 있는 총 이더리움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오늘 크게 이더리움이 하락하고 있을 때 비트파이넥스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의 대형 매수벽이 세워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메소디컬 트레이딩에서는 비트파이넥스에서 이더리움 10만 개에서 20만 개 사이가 매입이 되는 그런 진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던 이더리움, 지금부터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성공 여부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아무 차질 없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해서 BAT의 브라이브 브라우저가 개인정보보호 검색 엔진인 브레이브 서치 베타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색 엔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구글인데요. 과연 브레이브가 구글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가격이 개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BAT. 다음으로 해서 마지막으로는 도지코인과 일론 머스크에 관한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수수료 인하가 중요한 개선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발자를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도지코인도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런 트윗에도 더 이상 약발은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폭풍과 같은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3만 달러를 방어해낸 비트코인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수고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잘 버텼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바치의 환타 오렌지맛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